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개정되고 자녀의 성도 부모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건데요. 이미 6년 전에 미혼부 자녀 출생 신고 문제를 공론화해서 일명 사랑이법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오늘 이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아빠로 또 이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네. 어쩌다 보니. 사랑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이제 8살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혼 상태로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굉장히 손 갈 게 많은 시기인데. 예, 어린이집 때보다도 더 손이 많이 네. 가고 또 시간적으로 제약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사실 이제 김지환 대표가 이제 공론화하기 전까지는 미혼부 자녀는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사실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2015년 당시에 이제 사랑이도 거의 1년 5개월 만에 출생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요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소송은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변함없고요. 이제 좀 간소화된 소송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법을 적용 못 받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더 많았었고요. 예.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어쨌든 뭐 아빠 혼자서 출생 신고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뭐 간소화된 소송이든 아니면 예. 복잡한 소송이든 필히 소송을 해야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고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혼외 가정의 경우 이제 생모가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 등록법 때문인데 관련법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요. 네. 결국 2015년에 이제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당시에 1인 시위도 이제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출생 신고라는 것은 사실상 아이가 국적을 취득하고 기본권을 취득하는 거고 아빠는 그거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아빠의 상황과 엄마의 상황 때문에 아이의 기본권 자체가 배제된 채로 국적조차도 취득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예. 물론 뭐 가정법원에서 따져야 될 것들은 많아요. 중복 출생 신고라든지 신생 추정이라든지 확인을 해야죠. 분명히.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기본권을 먼저 주고 국적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생 추정, 뭐 중복 출생 신고 따질 것들은 그 다음에 따지면 어떻겠냐. 순서를 바꿔달라. 이거를 지금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그래서 재판을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다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출생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많죠. 예. 뭐 최근에는 그렇게 못해서 뭐 죽음을 당하고 이제 뭐 사망 진단서상에 뭐 무명료, 무명남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왔다는 뭐 그런 기사들도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 이제 아빠의 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생 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또 그들의 아빠들이 인터넷상이든 뭐든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좀 쉽게 아시라고 예. 단체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든 것뿐이지 뭐 누가 봐도 저게 단체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작은 곳입니다. 예. 근데 법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계시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네, 많은 예. 또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예. 또 관련된 뭐 이제 그런 한부모 단체들, 기관들 뭐 이런 곳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미혼 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뭐 미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냥 뭐 한부모 가정은 굳이 뭐 이렇게 따지거나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서로 돕고 있습니다. 뭐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저희 집에 이제 돌봄이 맡겨진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반찬을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돌봄까지 하시는 거군요. 가끔요. 예. 네, 그러다가 고등어 자반을 이렇게 좀 구워서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줘서 고맙다고 그거를 이렇게 귀에 와서 귓속말로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매달 이제 한두 명씩 소식은 오는데 예. 이번에 소송 끝났다고 출생신고 됐다고 주민번호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랑 이런 거 판결문이랑 이걸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예. 그거만큼 또 보람되는 게 없죠. 예. 최근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이 될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넓혀서 보다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그런 건데요. 이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큰 뭐 이렇게 이런 내용 자체는 저도 아주 찬성하고 응원하는 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고 논의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세부적인 것들이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예. 미혼부의 아이들이 출생신고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예. 향후 논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출생 신고 말고도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현재 제도상 많은 예. 게 개선이 됐어요. 2015년도 이후에 아직 출생신고가 완료되지가 않았다고 해도 아이들이 뭐 기본적인 건강보험이나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제도들은 이제 만들어졌고 예.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임시적인 복지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접수라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 그 두 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최소한의 복지조차 또 사각에 예. 빠지게 되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런 임시적으로라도 그 최소한의 건강보험과 예. 뭐 이제 어린이집을 가든 뭐 양육수당을 받든 이런 기본적인 이런 복지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예. 더 개선돼줬으면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가정법원에 접수가 안 되고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인가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고 오늘 하루를 벌어먹기가 급급해서 예. 가정법원에 가는 게 점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랑이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출생신고를 예.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본인이 이제 무료 법률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소송 비용도 마련이 돼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이번 정부 계획에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꼭 필히 좀 계획에 따라서 좀 논의가 같이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어떤 성인 남성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외 출산을 한 성인 여성이 출생신고 안 된 아동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아동을 이 성인이 데리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상 친권이 없는 사람이 예.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아빠예요. 내가 이 사람의 엄마예요. 근데 아직 출생신고를 소송으로 해야 돼서 얘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만 있어요. 예. 그럼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애를 데리고 있어도 돼? 이거는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가시는 예.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 아동이 이 사람의 보호 안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적 기관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두 분의 유전자가 일치하네요. 계속 보호하시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출생신고를 그리고 다른 복지 예. 제도를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이 아동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입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방송인 이제 사유리 씨의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이 논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크게 관심 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그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고 예. 그리고 아이는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가정의 그 아이가 정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라는 거는 뭐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 뭐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 이거 자체가 누가 정하냐. 예. 예. 한부모 가정이 저도 되게 지극히 보편적인 가정이고요. 예. 저희 가정은 상당히 화목하거든요. 네. 상당히 즐겁고요. 그럼 되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 자체가 얼마나 화목하고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모양새가 구성원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모양새와 구성원은 다 갖췄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갈등을 풀지 못하고 예.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구성원이 어찌 됐든 숫자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 맺어졌긴 간에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이고 올바른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미혼 부모를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사회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부모 가정이 있고 조성 가정도 있고 예. 장애인 가정, 뭐 입양 가정 그리고 뭐 독신 가정들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예, 즐겁고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하거나 뭐 구성원이 모자르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그렇게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지는 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일 거예요. 예. 그런 모든 가정 유형의 형태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간에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자라준다라고 하면 예. 예, 그냥 내 가정부터 그렇게 만들면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열심히들 또 행복하게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에게 계속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을 지닌 아빠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